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블레이저를 사용한 풀스택 웹 개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용준 강사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블레이저를 공부해 볼 텐데요. 이제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이제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이제 웹 개발하던 방법을 좀 더 이제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용준이고요. 온라인상에서는 레드 플러스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브렉이라든가 단넷코리아닷컴 사이트에서 저를 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이저는요,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블레이저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블레이저를 한 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블레이저는 풀스택입니다.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뭐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풀스택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자, 블레이저는 웹을 만들 때 특히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베타 버전도 아니고요. 바로 이제 사용해 줄 수 있는 정식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기반의 웹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준비하면서 블레이저를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몇 달 이상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써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웹 경험을 경험해서 이제 굉장히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제 웹 개발 관련된 넘버원 기술로 저는 이제 블레이저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될 것입니다인데요. 저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웹 프레임워크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웹 개발 관련해서 뭐 이제 아주 오래전서부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부트스트랩, 앵귤러 등등등을 강의하고 개발을 해 왔었던 입장에서요. 블레이저는 저한테는 이제는 가장 좋은 웹 개발 프레임워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이저는 서버 측 기능, 백엔드 기능과 클라이언트 측 기능, 프론트엔드 측 기능을 모두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앵귤러, 리액트, 뷰.js, jQuery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엔드를 주로 담당하는 거고요. C샵이라든가 스프링 같은 경우는 백엔드를 주로 담당하는데 블레이저는요. 이 모든 것을 풀스택으로 다 제공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좀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단 한 줄도 안 쓰고도 기존의 앵귤러, 리액트, 뷰.js, jQuery가 했었던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서버 단은 이제 뭐 C샵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홈페이지에서 어바웃 페이지로 페이지 리디렉션, 컨택트 페이지로 페이지 리디렉션, 보드 페이지로 페이지 리디렉션이 되었다면 최근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흐름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이제 뭐 블레이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블레이저는 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뷰가 계속 바뀌는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게 하나의 페이지 딱 로드하고 나서 페이지 새로 고침이 없고 이제 각각의 뷰 페이지 필요한 뷰 페이지가 바뀌어가면서 개발이 되는 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장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앵귤러, 리액트, 뷰.js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여러 개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하고 버금가는 제 입장에서는 버금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해 줄 수 있는 이제 블레이저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 기준으로는요. 제 책이라든가 강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하기 실습이 필요해요. 이제 그 첫 번째가 그냥 필수는 C샵과 웹 기술이에요.
C샵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과 이제 웹 기술, 여기서 말하는 웹 기술은 HTML, CS겠죠. 역시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기능도 알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란 필수가 똑같은데요. 선택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jQuery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C# 기초 입문과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 또는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 대한 기초. 물론 제 강의에서는요 쭉 따라하기로 제가 다른 강의랑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현재 여러분들이 이 강의 보시면서 딱 따라하기로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게시판도 만들어내고 하나의 이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쓴 책이라든가 제가 강의한 C샵 기초 입문이라든가 제가 쓴 ASP.NET 책이라든가 제가 강의한 ASP.NET 기초 이제 입문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C샵과 웹 기술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앵귤러 때도 썼던 건데요. 친절한 버전의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술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C샵이고 웹에 대한 기술 이제 사용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더 좋은 경험은 기존에 이제 앵귤러, 리액트, 뷰.js 또는 jQuery 정도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레이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이 정도의 어떤 이제 그 느낌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기준으로는 블레이저는 상위 과정에 이제 위치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웹 개발 기술, 백엔드 기술, 데이터베이스 처리 기술 등등등을 이미 알고 있으면 가장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측하고 클라이언트 이제 풀 스택이 있기 때문에 블레이저는 서버 단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백엔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단, 프론트엔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요. 또는 모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모델부터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저기 UI 꾸미는 것까지 풀 스택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이름을 풀 스택 웹 개발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게 우리는 그냥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학습 레벨에서는 풀스택을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풀스택보다는 프론트엔드가 나한테 맞아. 또는 백엔드가 나한테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레벨에서는 어디까지 풀스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블레이저의 기본적인 내용 다 배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바인딩,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의존성 주입, 종소성 주입, 폼, 라우팅, HTTP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완성된 웹앱을 만드는 모든 기술을 다 배운다라는 거죠. 그게 도구를 설치하고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서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블레이저의 목적이고요. 자, 블레이저는 이제 풀 스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요.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을 다 제공해줘요. 전통적인 서버 측은 ASP.NET이라든가 스프링부트, PHP, 노드, 파이썬 등을 사용해서 이제 웹 프로젝트의 어떤 이제 백엔드를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우리는 이제 블레이저를 사용할 거고요. 블레이저 이전에 뭐 ASP.NET 사용해도 되고 앵귤러, 리액트, 뷰.js, jQuery 등등등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블레이저 과정은 백엔드는 ASP.NET 즉 C샵이고요. 프론트엔드도 C샵 블레이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샵이랑 언어 하나 가지고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다 다루는 게 이번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저하고 어울리는 서버 측 기술은요, ASP.NET 코어, 이제 블레이저 자체가 ASP.NET 코어 기술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뭐 백엔드를 여러분들이 노드.js라든가 파이썬 등등을 사용해서 만들어도 돼요. PHP도 되고요. 스프링부트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술 같은 경우는 뭐 SQL 서버라든가 포스트그레스QL, 몽고DB, 뭐 코스모스DB 등등등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전용으로 했을 때는 ASP.NET 코어의 웹 API를 사용해서 RESTful 서비스를 구출해 주셔야 되겠고, 요즘 이제 GraphQL이라든가 뭐 gRPC 등등도 우리가 이제 블레이저에서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 그래서 갈수록 이제 뭐 아직까지는 RESTful이 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프 QL이라든가 gRPG, 성능으로 따지면 gRPG 사용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자료는 RESTful 서비스라고 해서 웹 API를 사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자,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최신 버전 설치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스는 오픈된 모든 소스는 비주얼 아카데미, 이제 기트허브의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제 기트허브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줄 수 있고요. 당연히 현재 강의에 이제 강의 다운로드 이제 다운로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만들었던 모든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 써놓은 건데요. 제가 참고 표시 강좌를 해놓은 게 있어요. 참고라는 그 앞에 접두어로 이제 강의 제목이 참고해 놓은 거는요.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나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봐도 이제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구강자라 표시하는 건데 현재 강좌에는 구강자가 있을 일이 없죠. 왜?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강자라든가 참고 또는 뭐 복습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표시를 해놓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크게 이제 뭐 이제 강의 흐름상 중요하지 않은데요. 거의 이제 이제 블레이저 강좌는 최신의 제가 촬영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주요 슬라이드 출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접 작성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라인 사이트에 뭐 빌드라든가 이그나이트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의했었던 자료 같은 경우를 이제 PPT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많이 했고요. 단넷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트허브에 보면 아예 슬라이드 덱으로 이제 올려놓는 그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냥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 뭐죠? 그냥 좀 더 이제 많이 꾸몄는데요. 요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이론적인 내용 몇 페이지만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블레이저는요, ASP.NET Core 3.0이 나오면서 함께 포함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SP.NET Core 3.0 블레이저라고 이렇게 불러도 될 만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중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이제 웹앱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블레이저를 따로 ASP.NET Core하고 이제 똑같은 엔진을 쓰는데 그냥 블레이저를 따로 그냥 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ASP.NET Core 3.0이 나올 때 특징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P.NET Core 3.0일 때 블레이저가 나오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약간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앵귤러 리액트 블레이저의 아이덴티티,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레이저가 아니더라도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를 사용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SP.NET Core의 백엔드 기술을 사용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토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는 상태로 앵귤러 프로젝트, 리액트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블레이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P.NET Core 3.0에서는 워커 서비스라는 게 제공해 주는데요. 뭐 장시간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구현해 주고 싶다. 그때 워커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PC 이제 RESTful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래프 QL이라든가 gRPC가 하나의 어떤 이제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데요. 원격에 있는 어떤 이제 펑션을 호출해준다. 그런 개념이죠. 원격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쓴다라는 개념인데요. 주로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주고받는 기능인데요.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gRPC도 우리 블레이저에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자, 인증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서버의 기능을 사용해서 인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귤러, 블레이저, 리액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만들 때 인증 기능을 아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포함시켜서 만들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이제 프로젝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NET CLI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만들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SP.NET 주요 특징을 사용한 리스트 앱을 만든다면 만약에 이제 프론트엔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엔드 블레이저로 모양을 만들고요.
이제 백엔드는 뭐 ASP.NET Core로 만들고요. 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워커 서비스라든가 gRPC 등등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 서비스는 오래 실행되는 워커 서비스고요. 뭐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 등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넷 기술, 단넷 코어 기술 그대로 사용해서 윈도우 서비스라든가 시스템D, 웹잡스 같은 등의 호스트에서 그냥 중간 계속 실행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워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따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에서 제가 세미나 때 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버전이 약간 바뀌어서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gRPC가 뭐 이제 gRPC란 게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gRPC보다는 RESTful 서비스를 주로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를 사용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따로 RESTful gRPC라든가 웹 API라든가 GraphQL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 슬라이드랑 항상 한번 넣어본 거고요. ASP.NET Core 3.0이 나오면서 블레이저하고 함께 워커 서비스 gRPC가 포함이 되었구나. 뭐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과거로 들어가서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스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스파라고 하는데요. 이제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웹 서버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경로를 요청하는 거죠. 프로덕트 페이지를 요청해라 하면 웹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전체 페이지를 HTML,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 쪽에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6번 제품에 대해서 보여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6번 제품에 대해서 전체 모양을 다 만들어서 리스판스, 리퀘스트 하면 리스판스 해주는 게 기존의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더 권장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똑같은 거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떤 하나의 사이트 만들고 1000만 명이 접속했다. 그러면 1000만 번 곱하기 이제 더 데이터를 많이 읽어오는 것만큼 용량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애플리케이션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넘버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요청을 해요. 그럼 웹 서버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HTML,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를 내려봤죠. 리퀘스트 하죠. 리스판스 하죠. 그러고 나서 6번 상품에 대해서 보여라 하면 전체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형태대로 주로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JSON 데이터, 이제 자그마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형태대로 해당 페이지의 부분 페이지만 변경해주는 형태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게 우리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유명한 프레임워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앵귤러가 있고요. 리액트가 있고요. 뷰JS가 있고요. 그 오래전에는 노가웃JS도 있고요. 뭐 엠버JS도 있어요. 예,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블레이저가 다 얘네들의 기능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얘네들이 많기 때문에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또 활성화됐었어요. 그런트. 제가 ASP.NET Core 1.0 나올 때 그런트, 걸프 얘네들 엄청 많이 썼었던 거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걸프하고 그런트를 제공했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블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시작 기술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워낙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워낙
활발하게 발달되다 보니까 모듈 단위로 모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웹팩이란 처음에는 뭐 시스템 JS도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웹팩으로 약간 그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이제 약간 통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웹팩이란 기술도 있고요. 어떤 이제 그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를 읽어오는데 바워라는 것도 있고요. 바워도 저도 뭐 이제 유튜브라든가 강의로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바워라든가 요맨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로 포함이 됐어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이 요즘 뭐 NPM으로 이제 통합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쪽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춘추전국 시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너무 그냥 뭐 지금은 뭐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예, 너무 많은 웹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단넷 개발자 출신들은 약간 그 뭐죠? 속된 표현 방법으로 너무 지겹다라는 거죠. 예. 이거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더 좋다라고 막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 블레이저도 제가 강의하면서 블레이저가 더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레이저 이후에는 또 다른 게 또 나오겠죠. 왜? 블레이저는 오픈소스로 풀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블레이저에 이런 기능 쓰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캐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개발자들을 좀 더 편하게 만들면 그거는 뭐 개발자한테는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건 그거라는 거죠. 나는 앵귤러에 올인했는데 블레이저에 올인했는데 뭐 리액트에 올인했는데 뷰제이에서 올인했는데 이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사라질 기술이다라고 하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커뮤니티들은 자기네들께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써놓은 거는 살아남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앵귤러, 이제 리액트 뷰예요.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jQuery도 살아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블레이저를 더 볼드체로 표현해 놓은 게 이번 과정은 앵귤러 강의도 아니고요. 리액트 강의도 아니고요. 뷰 강의도 아니고요. 블레이저 강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다른 것을 사용해 온 입장에서 블레이저는 저한테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편리하고 생산성이 좋더라. 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앵귤러 전문가야. 나는 리액트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는 뭐든 상관없어. 뭐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블레이저 별거 아니다. 뭐 나는 앵귤러가 더 편하다. 리액트가 더 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은 다른 것을 사용해 온 입장에서 제가 블레이저 봤을 때는 그냥 편한 거예요. 예. 개발하기 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하기 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소스를 관리하고 나서 쓸데없는 어떤 그 종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존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 프로젝트의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자, 에이스.NET 코어 같은 경우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블레이저, 앵귤러, 리액트 앤 리덕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백엔드는 단넷으로, 프론트엔드는 나머지 어떤 그 3대장들을 사용해서 개발해 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 앵귤러 강의도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합니다. 그 때문에 똑같은 개발하는데 블레이저는 그게 더 약간의 그 뭐죠? 그 패키지 관리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서버 단으로 C샵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장점으로 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블레이저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웹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를 알고 싶다? 블레이저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레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슬라이드로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따라하기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 강의 시간만 좀 슬라이드를 많이 넣어놨어요. 뒤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블레이저는요, 블레이저 단넷 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오픈이 됐을 때는 그냥 시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예, 시험적으로. 근데 그 시험적으로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강의를 뭐 수백 시간 이제 블레이저를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수백 시간 되겠죠. 수백 시간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블레이저를 사용해보고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어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블레이저라는 사이트가 공식 이제 사이트고요.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웹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등등등 개발할 때는 뭐 거의 뭐 특히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가 넘버 원이었었습니다. 예, 현재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가 지금 웹 시장은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노드.js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썼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썼을 때 좀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순수 자바스크립트라든가 jQuery가 아니라 전체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편하게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제이스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벌써 몇 년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용 이제 개발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3대 장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순수 이제 자바스크립트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갑자기 태어난 게 웹 표준으로 태어난 게 웹 어셈블리라는 게 태어나요. 웹 어셈블리.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웹 어셈블리는 여러분들이 웹 어셈블리는 C샵으로 또는 고로, 루비로, F샵으로, 파이썬으로, 자바로 개발해서 웹 어셈블리로 어떻게 보면 컴파일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도한 게 웹 어셈블리라는 이름의 표준이 나오면서 시도한 게 단넷 기술을 사용해서 웹 어셈블리로 이제 만들자. 그래서 태어난 게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단넷이 실행되게 만든 게 블레이저라는 거죠. 그래서 웹 어셈블리 기술과 C샵이 단넷이죠. 이 기술을 웹 브라우저에다 넣어놓은 게 그게 바로 이제 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블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단넷 기술이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웹 브라우저 안에서 어떤 이제 돔을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 안에 이제 단넷 C샵 코드가 들어가서 C샵 DLL 파일이 들어가서 이제 돔을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이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고요. 블레이저의 클라이언트 사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블레이저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제 강의는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기술은 블레이저의 C샵 코드로 UI를 만들고요. 실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C샵에 대한 코드는 서버에 위치하고요. 서버에서 시그널 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돔을 내가 필요한 부분, 도큐먼트 오브젝트 부분을 변경해 주는 방법을 서버 사이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내부적인 기술은 또 다른 오픈소스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소스 기술인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코드 조각만 서버에서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주로 바이트 단위예요. 처음에만 킬로바이트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버튼 클릭할 때 그럴 때는 뭐 거의 바이트 또는 많아야 킬로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대로, 이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HTML이라든가 CSS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이제 웹을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래서 블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점인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하고 서버 사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주제는 서버 사이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합니다. 자, 블레이저는 단넷을 사용하여, 즉 C샵을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웹앱을 작성하는 프레임워크다. 그 다음에 풀스택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저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블레이저는요, 브라우저하고 레이저 신텍스라고 해서 C샵에서 이제 그 기존의 에이스플랜코에서 쓰던 레이저 문법을 사용해서 브라우저에서 레이저 문법을 사용해서 블레이저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블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풀스택, 제 풀스택이라는 단어 지금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풀스택 웹 개발이 가능합니다. 뭘 사용해서? 단넷하고 단넷 또는 웹 어셈블리 사용해서. 예, 이렇게. 근데 이번 과정은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예. 이제 웹 어셈블리는 아직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요. 요 밑에 써놨네요. 그래서 플러그인 및 코드 변환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순수한 100% 표준 웹 기술 사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브라우저를 포함한 최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고요. 서버 쪽 블레이저를 사용하여 웹 어셈블리를 기본 지원하지 않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제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IE에서도 실행 가능하긴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IE는 요즘 무시하는 추세니까요. 큰 뭐 그건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IE 지원에 대해서는 뭐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야지 기술이 발전합니다. 자, 어쨌든 블레이저는요, 자바스크립트를 대신하여 클라이언트 쪽 웹 UI를 작성합니다. C샵을 사용해서. C샵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재사용 가능한 UI 컴포넌트 기반이에요. 굉장히 생산성이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갈 거고요. 하나의 단넷 코드를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공유해서 사용해 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단넷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C샵의 단넷 스탠다드 사용해서 한번 코드 만들었고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및 브라우저 API 호출 가능해요. 예. 블레이저라고 해서 100% C샵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잘 사용하고 있던 거 아주 뭐 이제 편리하게 블레이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블레이저라고 해서 100% C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여러분들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썼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있다면 인터롭 기능을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인터롭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가져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 웹을 단넷 기술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안정성이죠. 예, C샵. 그 다음에 성숙한 거.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스탠다드예요. 예, 이걸 이제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가다듬어 왔던 어떤 단넷 프레임워크, 단넷 코어의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제 특정 사이트에 그 성능 테스트 하는 거에 뭐 이제 블레이저는 ASP.NET 코어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최신 언어인 C샵의 최신 언어의 기능, 뭐 C샵 8.0의 기술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레이저의 신기술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인텔리센스를 지원해 주고요.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오픈 소스입니다. 블레이저는요. 예. 그래서 블레이저의 특징은 컴포넌트 기반이고요. 막 모든 게 다 컴포넌트예요. 웹페이지 자체도 하나의 컴포넌트고 그 페이지가 부분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라우팅, 경로 기반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고요. 레이아웃 제공해 주고 종속성 주입, 의존성 주입을 제공해 주고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인터롭을 사용해서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코드 바꾸고 저장하면 자동 빌드예요. 새로 고치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아주 편합니다. 그냥 기존의 C샵 디버깅 하는 거랑 똑같아요. F5번 눌러서 중단점 설정해 놓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게시 아주 편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또는 이제 DevOps의 CI/CD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소스를 푸시하는 순간에 자동 빌드에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웹앱에 게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텔리센스 이거 무시 못해요. 인텔리센스하고 인텔리코드의 기능을 사용을 해줄 수 있다. 자, 어쨌든 그 블레이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목적이 이제 단넷 어셈블리 기반으로 이제 어셈블리로 이제 웹 브라우저에 단넷 코드 올라가고 DLL 파일 올라가고 웹 어셈블리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했었던 게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그널 기술 사용해서 이제 단넷 어셈블리가 이제 웹 어셈블리가 아니더라도 바로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져서 서버 사이드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나눠져 있어요. 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트라이닷넷이라는 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웹에서 어떤 C샵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실행되는 것을 웹 브라우저에서 마치 하나의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C샵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트라이닷넷도 제공을 해 주었더라는 거죠. 뭐 이거는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블레이저의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제공해 주니까 뭐 요거는 제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쯤이면 2020년 1월 이후일 텐데요.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최신 버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단넷 코어 3.1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 해 놓을게요. 그래서 단넷 코어 3.1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넷 코어 3.1은 롱텀 서포트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LTS 버전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3년간 지원을 해줘요. 단넷 코어 3.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안정적으로 이제 블레이저에 대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저 설치는 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가장 최신 버전 또는 단넷 사이트 또는 블레이저 단넷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단넷 명령어로 이제 블레이저 템플릿을 설치해 줄 수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참고입니다. 참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 설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단넷 코어 3.1 SDK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맥이라든가 리눅스에서 개발하고자 한다 하면 이 두 번째 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윈도우즈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넷 코어 3.1, 3.x는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서 본 것처럼 이제 프론트엔드는 ASP.NET 코어에 이제 MVC를 사용한다든가 레이저 페이지를 사용한다든가 웹 API, 시그널R 등등등의 인증 기능을 사용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블레이저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백엔드는 gRPC라든가 워커 서비스 등등등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블레이저는 클라이언트 쪽 블레이저와 서버 쪽 블레이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블레이저를 개발하다면 C샵에 쉐어드, 단넷 스탠다드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또 레이저 컴포넌트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고 클라이언트에서 똑같은 코드로 재사용, 한 번 만들어 놓고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똑같은 코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블레이저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물론 현재 강의에서는 서버 사이드를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블레이저는 서버 사이드도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도 있는 거야 이런 거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블레이저는 그냥 블레이저이고요. 한 번 만들었고 여러 군데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단넷 코어 3.1에는 3.0 버전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가 호출이라네 만들어져 있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현재 지금 제 목소리로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프리뷰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저에는 컴포넌트 기반 페이지와 뷰고요. 그래서 서버 단에서 예를 들면 이제 블레이저 단에서 ASP.NET 코어 페이지하고 뷰를 뭐로 만드냐면 컴포넌트 개념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 다른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랑 똑같아요. 예, 리액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의 어떤 이제 상태를 같이 가지면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응답해 주는데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처음에 로드할 때 한번 로드하고 나서 부분 페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컴포넌트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게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등등 됐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또는 페이지 로드가 발생했을 때 UI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면 돔 업데이트 필요한 부분만 돔이 업데이트 된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도 똑같은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브라우저에 모든 게 다 가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이저하고 일렉트론하고 이제 같이 합쳐져서 데스크탑 앱 같은 경우를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줄 수 있고요. 현재 역시 이제 프리뷰 버전으로 데스크탑 앱을 블레이저로 만드는 거, 모바일 앱을 블레이저로 만드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데모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아닌 어떤 이제 블레이저에 대한 해외 어떤 사이트들의 정보로 보면 다 데모를 블레이저로 데스크탑 앱, 블레이저로 모바일 앱을 뭐 아이폰 앱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것을 데모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 강의는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굳이 구분 질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냥 똑같은 문법으로 만든 것을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젝트를 서버 사이드로 만들 거냐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만들 거냐 하는데 이것도 그냥 중간에 쉐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레이저 컴포넌트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몰아 놓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떠들었어요 제가. 단넷 코어 3.0인데요 3.1이에요 이번 시간에 제가 발표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자료라든가 국내외 어떤 세미나 등등을 통해서 블레이저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내용을 많이 보고요. 그에 대한 데모도 많이 볼 텐데요. 우리는 그 세미나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지금부터는 세미나가 아니고 각각의 블레이저의 각각의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이저를 만들어 보는 게 블레이저를 여러분들의 웹 개발 기술의 어떤 이제 그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블레이저를 사용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블레이저의 다운로드 링크,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링크, docs.ace.net 또는 이제 blazor.net, 뭐 블레이저 워크샵 코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blazor.net의 공식 사이트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즐겨 체크해놓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레이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실제로 블레이저 개발 환경 구축서부터 해서 블레이저 프로젝트 만들고 각각의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현재 강의 시점에서 이미 이제 게시판 프로젝트까지 뭐 저는 뭐 게시판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그 CRUD라든가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 등등등에 대한 내용은 다 강의가 이미 이제 촬영된 상태에서 현재 강의를 먼저 진행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정리 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다른 쪽 어떤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쪽 경험 대비 여러분들이 그 약간 이제 더 그 편리함이라든가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편리함이라든가 좀 안정성, 성숙한 어떤 느낌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부터 블레이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습 레벨로 스텝 바이 스텝 레벨로 하나씩 블레이저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그 슬라이드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즐겨서 최대한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슬라이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블레이저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